서울에 들어왔던 북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에 발견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천 성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확인해보니 무인기가 아닌 새떼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이번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2017년 발견된 무인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로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 한 대의 서울 상공 체류 시간은 1시간가량이고 은평구와 성북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에서 좌우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도 3km 정도 지점에서 시속 100km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직접 촬영까지 했지만 민간 피해가 우려돼 사격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무인기 5인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주민들에게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군 확인 결과 새떼로 결론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새떼로 볼 수 있는 정도 크기를 일단 비행기로 상정하고 비행 자체를 이 레이더로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뭐 광학 장비나 기타 뭐 추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쫓아가면서 추적을 하듯이 해가지고 경로를 보는 것이. 군은 이 미상 항적을 확인하기 위해 전투기 등 타격 자산을 출격시켰는데 전술 조치 상황을 둘러싸고 군과 지자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앞으로 더 공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무인기가 사격과 감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고 전력 구축도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NSC조차 열지 않고서 전 정권을 탓한다며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무인기 침범 이후에도 드론 대응 관련 훈련이 전무했고 전력 구축이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 관련 내년 대응 전력 예산이 50% 삭감됐다며 국회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드론 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무인기 격추는 파리를 대포알로 맞추는 것과 같으며 민가 피해를 우려해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받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부터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발언을 엄호했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NSC조차 열지 않고서 사과와 문책을 하기는커녕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냐면서 안보 무능 그 자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 지금까지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자랑하듯 얘기해왔습니다. 훈련 부족을 주장하다니 현 정부는 무인기 대응 훈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NSC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 수행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같은 공중 전력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지상 대공포로는 일절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넘어온 날 포착된 항공기입니다. 무인기를 추적하는 우리 공군의 KA-1 경공격기인데 당시 우리 군은 이런 경공격기와 공격 헬기 등 공중 전력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상 대응 전력인 벌컨포와 비호 등이 있었지만 격추 사격을 한 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 배치 대공 무기들이 사격을 하려면 자체 탑재한 탐지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야 하는데 기능이 제한되면서 국지방공 레이더나 열상 감시 장비 TOD로만 식별한 겁니다. 결국 민간 피해를 우려한 군은 강화도 해상에서 헬기로 격추 사격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무인기의 속력이 시속 100km로 느린 편이었지만 고도 3km 전후에서 비행한 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맨눈으로 식별해야 하는 벌컨포의 최대 사거리는 2km로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대공 무기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게 적극 운용하고 타격 자산 역시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적 투쟁 방향도 언급하면서 내년에도 적대적인 대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월 제시했던 전략무기 5대 과업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군 정찰 위성 발사나 지난 26일 감행한 무인기 영공 침범처럼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비대칭 전력 증강 계획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론 도발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남북 관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험난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 측을 겨냥한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한 만큼 북한은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어린 세대인 조선 소년 단원들에게 인민군대가 원수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을 촉구하는 등 사상 무장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국회에선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의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동 대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에 처음 인지된 건 오전 10시 25분. 이 장관은 1시간 반 뒤인 11시 50분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그 이후인 낮 12시 12분이었습니다.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1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온 것인지 좋아요.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판단하고 너무나 아니라는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생각이에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도 안일한 대응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여당은 NSC 회의를 여는 것보단 대북 작전에 집중해야 했다며 군 초기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NSC 회의를 하면 누가 갑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9.19 군사 합의가 군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전현 정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현장 실사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북한 도발에 확실히 응징하는 게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군 대응을 두고는 기강회의를 문제 삼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됐던 오찬을 취소하고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 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당일에도 윤 대통령은 상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음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윤 대통령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게 하라. 필요하면 격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각오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상황 종료 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받으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을 향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강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너무 작아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고 대민 피해 우려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형 미사일 개발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는데요.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맞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낸 메시지입니다. 무인기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제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요. 북한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도발에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의 대응에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대통령 참모진 회의에서 북한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해라.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아직 오늘 영상이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공개 발언으로 이런 기조를 재확인한 겁니다. 오늘 자리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육해 공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실패, 후속 조치로 합동 방공 훈련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실전적 통합 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합동 방공 훈련 이게 어떤 겁니까? 네, 합동 방공 훈련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기 양주시 가남리 비행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 주관 아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 격추하는 실전적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훈련은 지난 10월 호국 훈련을 마지막으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면서도 이렇게 가용한 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적 통합 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군이 이 훈련 말고도 다른 후속 조치들도 대거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대북 무인기 대응 작전을 공세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비례해서 우리 무인기를 북측 지역에 투입해 정찰 활동을 벌인다는 건데 평양은 물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 등을 촬영해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의 무인기 능력으로는 이 같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북지역에 침투한 무인기 송골매를 포함해 한국군의 무인기와 주한미군의 무인기도 모두 스텔스 기능이 없어서 북한 대공포에 격추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서둘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참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전비태세 검열실 주도로 이번 무인기 대응에 어떤 문제와 보완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력을 적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 무인기를 감시하는 국지방공 레이더와 저고도 탐지 레이더, TOD 등의 감시 반경을 북한 지역 깊숙한 곳까지 확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5년간 5,600억 원을 투입해 국지방공 레이더를 확충하고 레이저나 방해전파로 무인기를 공격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